네, 안녕하세요. 이윤기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이 안 되는 5가지 정도 유형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또 점수가 떨어지거나 당연한 귀결로 장수생이 되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악의 공부법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수집가형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인강에만 의존하고 해가 지나면은 내가 시험이 점수가 안 오르면 강사님 때문이야.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강사님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거의 뭐 모든 강의를 거의 다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장 전형적인 어떤 장수의 유형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남한테 나의 인생을 맡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남이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학원 강사님이시겠지만 그래도 남은 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의 어떤 일부예요. 수험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맡기면 안 되고 그 남은 나를 조력하는 돕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를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부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 학원은 소방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끄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불을 끄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이 없으면 불이 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순관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좀 학원을 활용해야 될지 현명한 답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풋만 그냥 줄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을 머릿속에 입력하는 공부라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 지식이 든 거를 전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실제 문제 푸는 게 공부의 전부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공부머리라는 거는 이런 문제 푸는 머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남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어떤 애는 공부 정말 안 하는 것 같고 시험 직전에만 하는 것 같고 벼락치기라는 것 같은데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러면 쟤는 공부머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그 공부머리에 집중되게 훈련한 결과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소한 비율이 내가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거나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과 문제 푸는 과정을 비율로 한번 나눠보면은 최소 1대2는 돼야 돼요. 가장 바람직한 게 제가 생각할 때 1대 한 3에서 4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또 지식을 습득하는 거를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지 않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 진짜 충격적인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면허 시험을 한번 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진짜 뭐 법규집을 많이 보든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다 전제인데 그죠. 내가 운전을 잘해야 되고 도로주행으로 최종적으로 면허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연습을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중간에 가다 보면은 행인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파란불이 깜빡이나 빨간불로 바뀔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장내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그 다음에 예상하고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행인이 나왔다든지 물론 차가 급 정거를 해야겠죠. 빨간불로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당황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글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대비하는 게 시험이지 여러분들이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게 시험 공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의 경우의 수를 이제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인풋만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시험장에서 또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옆 사람이 너무 떠들어서 공부를 잘 못했다거나 아니 그러니까 시험을 잘 못 쳤다거나 뭐 감독관님이 뭐 정신을 분산시켰다거나 여러분들 애초에 집중력을 훈련 안 하신 거예요. 너무 조용한 독서실에서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데 시험장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어떤 환경에 맞는 공부를 해주셔야 내가 유리하게 점수를 올릴 수가 있겠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모든 걸 외우겠다, 통암기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시험들은 제가 쳤던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 평가받았던 사법시험 2차 시험도 그렇게 외울 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개념적인 부분이나 전체 흐름, 맥락 같은 부분, 큼직한 걸 외우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내가 문제를 확인하면서 과연 이게 외워야 될 건지 먼저 판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너무 경건하게 모든 걸 다 외우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또 책을 보시게 될 거잖아요. 계획을 이렇게 내가 쭉 세우면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책을 4번 본다고 한번 쳐볼게요. 시험 치기 전까지. 그럼 3번은 그냥 보시고 마지막 한 번에 여러 번 봤지만 외워지지 않는 애들을 내가 추려서 외우겠다. 이런 게 훨씬 바람직하겠죠? 대부분의 공부 고수들은 이런 방식을 씁니다. 처음부터 모든 글씨를 토시장 안 틀리고 외우려고 한다든지 이걸 다 손으로 써보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꼭꼭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공부법에 뭐가 결여가 돼 있으시냐면은 나는 그냥 모든 걸 외우겠다는 건 사실 계획이 부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정도 이 책을 봐야 될지를 계획을 전혀 안 세웠고 시험에서 뭘 묻는지에 대한 선행적인 분석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 그럴까요? 안 해보셔서 그래요. 직접 내가 해보고 시험장에서 뭐가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 공부가 시작이 돼야 되고 내 공부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거지, 그냥 인강 듣고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 책에 적힌 걸 모든 걸 외우겠다고 하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맨정신으로는 3일을 못 버틸 거예요. 다 멘탈이 너덜너덜한 상태로 정상적인 공부는 못하고 그저 시간만 지나가게 될 겁니다. 꼭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문제적인 요인이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네 번째 유형이 매일매일 그냥 배운 내용을 모조리 복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복습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것과 그것을 까먹지 않게 해서 반복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뭘 배웠지? 정리하는 복습은 너무 좋죠. 근데 이거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어제 배운 걸 내일 복습하고 내일 모레 또 복습하고, 또는 뭐 텀을 늘려가지고 어제 배웠던 걸 뭐 4일 뒤에 복습한다든지 일주일 뒤에 복습하고, 그런 것들은 양이 적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암기라는 거는 원래 까먹는 걸 전제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과정 속에 까먹는 게 들어가야 돼요. 까먹고 다시 두뇌를 자극해서 강하게 만들어서 기억하고, 또 까먹고 기억하고, 이 텀이라는 게 점점점 길게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제 배운 거 오늘 복습하고 또 지나서 또 복습인데 사실 그건 뭐다? 내가 암기의 진정한 전제인 까먹는 틈을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워지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양도 너무 많아지죠,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누적적으로 복습을 하기 시작하시면 공부가 지옥으로 가고 성적은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까먹는 것이 바로 암기의 전제고, 내가 까먹는 걸 얼마만큼 잘 복구할 수 있고 그걸 여러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두렵지만 여러분들 해보시면 굉장히 효율이 높고, 모든 공부 고수들은 다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내가 외우기 위해 까먹는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유형의 다섯 번째가 가장 이제 좀 크리티컬한데, 스스로 검증을 안 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어떤 사람 말이 맞는지, 이런 공부법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도 검증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확인 작업 자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인강만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런 유형에 좀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또는 주변에 있는 친구 말을 믿는다든지 이런 건 뭐냐면 여러분들 권곤유척이라고 아시죠? 내 인생을 걸고 하늘과 땅을 걸고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진짜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교재를 추천해줬어. 저 사람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합격했대. 나랑 같이 준비한 어떤 스터디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했으니까 내년에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전면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진짜 전문가들 말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내 공부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님 좀 불안해서 제가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대답을 두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혼자서 못하겠다라는 말, 혼자서라는 뜻이 아니라 최종적인 책임을 내가 지라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 조언을 들으셔도 좋지만 그게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진짜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분들도 또 최종적으로 계신데 너무 자기 인생에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들이 혼자 살거나 남과 살거나 관계없이 최종적인 내 인생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저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 하면 불안함이 가시질 않겠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함이라는 건 사실 검증해보지 않은 데서는 불안함이 가장 큰 거예요. 홀로서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불안함은 점점점 내가 목표로 다가서고 근육이 생기고 뭔가 내가 그 과정에서 성취를 느끼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근데 시작도 안 해보시고 불안함을 느끼시거나 남한테 너무 의존하시는 분들, 이런 검증이나 확인 과정을 더 넓게 저는 거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수험에서 성공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점수가 갈수록 떨어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래서 오늘 공부가 좀 망하는 좀 센 워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다섯 가지 유형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여러분들 공부, 내가 혹시 이런 안 좋은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들 공부에 큰 진전이 있길 바라고, 또 꿈까지 가는 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